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변인 4명, 미디어 대변인 5명 이렇게 9명의 대변인단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대변이라는 거는 결국 이분들이 뭐 라디오나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랄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런 차원인 거고, 국민의힘 뭐 당원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취지가 담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보수 패널 중에서도 나와서 국민의힘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질 나죠. 네, 이런 이제 고육책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알겠고요. 아무튼 이제 두고 봐야죠. 이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임명된 사람 중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더라고요. 네. 김효은. 네. 이분은 교육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라고. 스타 강사 해요. 출신이라고. 고사에 출마했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레이나? 예. 레이나 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강남 대성학원에서 떠서 EBS를 진출했고, 영남대 영어교육과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원 나오시고, 영어 강사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83년생이고요. 지난번에 오산에 카이스트 교수 지금 차지호 의원, 이분은 8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격돌을 해서 이제 최지호 의원이 당선이 됐고, 그때 떨어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안철수 혁신이 잠깐 있다 없어졌죠. 그때 혁신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그랬군요. 또 아무 역할을 못 맡고 하다가 이번에 모르네 아이콘이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을 해서 꽤 그 젊은 분들을 좀 이렇게 포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정치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매체에 나와서 얼마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 장외투쟁으로 기동전을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 쪽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진지전으로 이 유튜브 대전을 준비하는 두 가지 지금 전략을 그냥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일 대오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나가버리면 이것조차도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러려고 엄선된 사람들 딱 배치해서 네. 장기전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분 중에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지방선거나 이럴 때 또 한번 기회를 가지고 네. 그 받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안 모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요한 직책들이나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당겨내는 거니까 지방선거 전략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과연 이분들이 사안사마다 어떤 의견을 낼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뭐 의견만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뭐 대변을 하면서 지금 갈 수 당대표의 있을지.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걸 맡으셨으니까 네. 그 선택 자체가 보여주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성향은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좀 극우 세력을 업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그렇게 끌고 갈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임명한 사람들도 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극우 성향이라기보다는 그 나름 전혀 다른 컨셉이에요. 네. 좀 가급적 젊고 말도 좀 잘하고 또 인물도 좀 되고 이런 분들을 배치한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될 때는 그쪽 극우 쪽에 호소해서 대표가 됐지만 그쪽하고 자꾸 뭔가 지금 차일필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했다고 저쪽에서 안 됐대요. 아, 그런 거예요? 교도소에서 안 된다고. 저도 그 기사가 떴길래 봤는데, 면회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 측에서 뭐 조사하고 이러는데 좀 이게 차질이 생긴다고 반려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수라고 최고위원. 네. 그분은 당연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분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했다가 반려당한. 거기가 속을 다행이라고 반려당했고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반려당하고 대표는 안 했나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이제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친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면회하냐 안 하냐 이걸 쟁점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네. 자꾸 이제 그 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장애 집회를 동대구에서 아마 일요일 날 할 것 같은데 거기도 묘한 게 이 당협 이름만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왜 그러냐면 혹시 누가 윤석열 어게인 뭐 내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거 들고 나올까 봐. 이제 그 집회 자체는 규탄대회입니다. 야당 탄압 규탄대회인데 당협 이름만 플래카드로 걸 수 있게 이렇게 딱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면 극우 세력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 이런 장애 집회 생각이 많이 안 해봤나? 그거 통제 안 되는데. 그래요? 통제 안 통제가 되죠. 됐나 보네요. 건물에 붙여버릴걸요. 어쨌든 그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냈더라고요. 네. 오늘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 그 대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종교 쪽을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네, 보수. 그거는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간 건 사실은 극우랑 아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하셨는데 세이브 코리아 찾아가가지고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거는 저는 뭐 그쪽이 부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좀 국감이지 않습니까? 원민경 외교부 장관이 데뷔를 하는 무대란 말입니다. 네. 국감이. 저는 차별금지법을 이쪽에서 이슈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네. 보수 교단을 가지고 그 입장을 원장관께서 워낙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쪽에서는 프레임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적어도 개신교나 종교 쪽에 있어서는 차별금지법이 왜곡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진짜 선거 때 되면은 카톡이나 이런 데 난립니다. 전부. 동성애자 확산시키는 차별금지법.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한쪽 부분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자꾸 기독교 보수적인 쪽하고 지금 넓히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무언가 출구를 하나 찾아야 될 건데 네.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타겟이 원민경 장관. 저는 그 부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 나머지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되거든요. 할 게 저쪽에서. 없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아예 나가버리거나 근데 입장 정리를 조율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입장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틈새가 좀 세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이브 코리아 찾아간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그럼 뭐 기본적인 걸 해준 거죠. 어쨌든 그쪽 세력 덕분에 대표까지 당선됐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러면 되게 그 이제 그 손혜원 목사죠. 네. 그 구속된 것 자체도 약간 뉴스였어요. 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됐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어떤 최소한 해야 되는 뭐 그런 립 서비스? 역할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지만 너무 멀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법사위 야당 간사 하려다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요. 간사 선임안을. 자, 그런데 원래는 뭐 국회 상임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에서 이 사람은 간사로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그 관례가 깨졌습니다. 투표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재판 중이다. 이게 가장 이제 큰 이유였고 그다음에 남편이 뭐 법원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충돌 논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라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유인데 이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안 부결시킨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것도 무기명 투표를 하던데. 그다음에 정치에서 이제 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고 전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에서 이 사람을 우리 간사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걸 이번에 안 시켜줬는데. 네. 글쎄요. 이건 뭐 잘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이거는 네. 추미애 위원장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버했다? 네. 이 다음에 한참 뒤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런 선례를 들어가지고 네. 투표해가지고 선례를 그냥 안 돼, 만들어 이렇게. 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그때 귀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귀당. 우리도 못 시켜줍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보고요. 네. 정치적으로 절충을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해법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참 그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아, 걱정스럽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문제는 제가 먼저 대답해야 되는데. 왜요? 똑같았어요. 저는 그 네 가지 이유가 다 네.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다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어 보여요. 남편이 범장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이게. 그 다음에, 2년 구형을 받았는데, 11월 20일 날 결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1심이지만. 네.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게 다 있죠. 네. 그리고 초선들 가만히 있어라. 저 인간도 아닌데, 저 인간이 아닌데, 인간성이 부족한 사람이 되게 간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케이스를 못 봤지만, 그럼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의 간사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간사가 됐었냐. 그렇진 그러니까, 않다. 관행이라는 부분들이 이 간사라는 역할이 그냥 정당의 그 이해관계들 각 당의 그걸 실무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이 상임위를 조정해 나가는 한 파트너가 사실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공과가 있어도 그냥 그 당에서 추천했으니까 뭐 할 만한 사람 했겠지라고 이렇게 가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언어도 그렇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여백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여백 없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부메랑으로 날아올 겁니다. 이제 간사 뭐든지 간사 반대해 버릴 거예요. 저쪽에서도.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투표까지 해가지고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그럼 간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이 뒤로 물러서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추천할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 법사위 하는 건 이제 다 파행이죠. 네. 다. 그리고 장애투쟁에 대단히 근거를 마련하고 또 우리 또 나경원 의원님은 앞에 마이크 잘 잡으시니까 네. 또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다가 간사까지 떨어지셨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처음으로 그러네요.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5선에 간사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왜 재선이 하는 간사인데 5선인 내가 나섰는데 나를 떨어뜨렸다. 본인 나름대로 결단해서 나섰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장윤 기자님 말씀대로 자꾸 이게 감정이 빌드업 되다 보니까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야 해냈다라고 이게 자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갈 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사실 네. 듭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약간 예상됐던 장면입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경기지사에 관심이 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얻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본래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 전쟁했고 네, 그런 것도 그랬었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 말이 더 맞았던 측면이 꽤 있기는 해요.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초강경 태도로 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제 본래 지지층은 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동의해서 한 10%, 20%포인트 정도 더 붙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걸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처럼 이런 식으로 초강경으로 가게 되면 그 얼마 안 돼 보이지만 10%, 20%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나가면은 네. 이게 선거에서 과가 굉장히, 밑으로 무너집니다. 결정적이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물론 경기도는 민주당이 워낙 좋으니까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되면 뭐 이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여파가 수도권에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 안에 그런 자율 통제 기능이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조금만 더 신모 원력 민주당 전체 이재명 정권 전체를 생각하는 뭐 이런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저는 뭐 그렇지만 안 이게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모든 해석을 할 때 들긴 그러니까 하네요. 강성 지지층의 의견 때문에 휘둘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기나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강성으로 가면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민주당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번 건에 있어서는 법사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다소 부족하지만 관사 관행에 따라서 관사를 해서 우리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라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여론조사 붙여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잘했다고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머릿속에 설정해 놓은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해석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런데 네.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극단적으로 세게 나가기만 하면 이쪽이 움직여질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지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나 이럴 때보다 지금 더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강성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도 보수 지지층이 붙은 게 아니거든요. 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와, 저렇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더 자랑스럽다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국민의힘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민주당은 적어도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거 또 그다음 대선 뭐 선거 전국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어렵게 정권을 되찾은 건데 그거를 잘 좀 유지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뭐 개혁도 해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조금 더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자꾸 강성 당원들의 뜻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난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맞아요. 얘기하지? 뭐 억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강성 당원이거든요. 저도 역사를 오래 갖고 있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저는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방향도 그렇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현재로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고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성을 믿고 가자. 좋은 말씀이셨고요. 나경원 의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게 2019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6년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2년형이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의원직 박탈형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형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물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번에 선거법 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어쨌든 전부 무죄가 됐고 네. 뭐 또 대법원에서 좀 다른 일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게 아주 예외적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벌금 정도 나올 거다. 벌금 10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근데 2년 구형에서 그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까지 깎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서 네. 1심에서는 저는 감당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심에서는 의원 박탈형에 준하는 게 나올 수 물론 있고. 뭐 대법원까지 갈 거니까 이게 막 시간을 끌겠지만은 생각보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지 제법 세게 맞았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깎아주더라도 그렇게 선고가 간단하게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네. 이게 언론에서 쓰는 말로 구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판사들은 구형이란 말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그냥 검찰의 의견 얘기해 보세요. 검찰의 의견으로. 참고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검찰 구형량을 보지 마시고요. 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죠? 발생 2019년. 2019년. 네.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네. 그러니까 회의 방해나 뭐 억지로 의사 진행을 못하게 몸을 써서 하는 걸 막는 네.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에 네.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어요. 2012년 이전에는 동물국회. 네. 근데 우리 정치부 기자들 주로 몸싸움 하는데 네. 괜히 가운데 끼어서 네. 우리도 막 저 치이기도 하고 보장을 할 때 의자 많이 쌓았는데 동물국회 보장을 네, 하셨죠. 동물국회 창문 깨지고 몸 막. 묶고 이러잖아요. 자, 2012년 이후에는 식물국회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의원들도 이거는 꼼짝 못한다. 네. 이거 걸리면은 의원직 날아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네. 이게 이 식물국회가 무너진 게 2019년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의원직 떨어진다라고 당사자들도 알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6년을 끌은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늦추려고. 이걸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1심 유죄 피할 방법이 없고요. 네. 국회법은
지금 이게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죠. 일반 형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집행유예 뭐 네. 이상 네. 실형이 나와야 박탈이죠. 국회법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군요.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99.9%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굉장히 떨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네. 간사도 안 되고. 간도 떨어지고 마음이 안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추석을 맞아 색다른 선물을 찾는 분들을 위해 대추야자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대추야자는 야자나무 열매로 천연 당분인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자연의 에너지바라고도 불리는데요. 대추야자 견과류 5종 30알 세트 선물이 2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강력한 달콤함과 압도적 저렴함까지 두루 갖춘 대추야자 선물 세트로 추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명절 선물을 위해 반건조 생선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푸짐함 그 자체로 민어, 박대, 참돔, 병어, 조기, 부새굴비 등 다양한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어 보관도 편리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23일 오후 2시에 공판정 증인신문에 참석하라 소환장을 이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간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는 법원에 안 나오면 구인할 수 있다 강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민주당을 강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스텝 꼬인 거죠. 스텝이 꼬였다.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리더십의 타격을 받아버렸고 본인이 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고 네. 생각보다 반탄 찬탄 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본인이 나와서서 선전하면서 패배를 했었어도 저는 정치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단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아서 뛰어나올 동력조차도 지금 현재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애매해져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안 나가자니 또 입장이 이상하니까 민주당을 그냥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끌고 들어온 그 논리가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졸음운전한 사람한테 어젯밤에 왜 피곤하게 만들었어? 이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요. 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헌 미리 알았다면서 왜 못 막은 거야? 막았어? 그 개혁을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궁지에 몰렸구나. 정치적인 출구가 없고 지금 이 현재 지도부에 어떻게든 좀 유화적인 액션을 해가지고 네. 당내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하는 부여지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하죠 뭐. 네. 지난번 전당대회 불출마한 게 인생 최대 실수 아닌가 싶고요. 저도. 네. 그 정치인은 출마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들어봐도 뭐 한동훈 되겠어요. 그냥 아주 싸늘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악을 쓰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멱살을 잡는 거는 저도 그 말을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게 틀림없이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한국말인가 싶기도 하고 잘 그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고, 그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법치주의 측면에서 나름 그래도 평생 검사하면서 특수수사계 한 사람이고 이 검사할 때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저승사자, 독사. 네. 이분이 우리나라 뭐 3대 재벌을 총수를 다 구속을 시켰던 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화가 있던 사람. 영장 기각되면 반드시 재청구해서 구속시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법무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보수정당 대표도 하고. 지금 이랬던 사람이 무슨 공판전 증인신문 출석하는데 안 해요? 그동안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법치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하나 자체가. 그래서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살 길은 내년 지방선거 네. 또 동시에 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 뭐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해도
아무도 귀를 잘 안 기울여 주는 공천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딴- 같아요. 따내야죠. 오히려 재물이 될걸요. 따내야 된다. 딴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살려면 정치인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네. 서바이브 하려면 경선에서 재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가 비참하게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험지에 국민의힘 보내겠죠. 공천을 주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험지 출마라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 그래서 예.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네. 내년 지방선거 전후에서 한 번쯤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그 한글로 써 있지만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얘기는 그런 좀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희생 당하는 거 말고 주도적으로 희생하는 그 정치적 족적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희생하는 것처럼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못했고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대로 정치인으로 잘 되려면 검사 때 그런 독사 같았던 마음 딱 가지고 제대로 한번 딱 붙고 명예롭게 딱 한번 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자산을 쌓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